그래서 이철우 지사 발언을 사실 이철우는 떨어지긴 했는데 왜 가져왔는지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걸 왜 픽하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저도 추천이 늦으면서도 이철우를 넣어야 되나 싶었는데 왜 넣었냐면 가장 극명해 발언이. 그러니까 탄핵 찬반에 대한 스탠스가 확실해. 너무 세가지고. 발언만으로 딱 보면 국힘의 후보예요. 네. 국민의힘이 어째서 아직도 윤석열의 늪에서 못 나오는지 그 머릿속에 담긴 생각을 가장 깨끗하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정말 미사육 없이. 저도 정말 이거 보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야, 저 말을 진짜 하는구나.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욕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한동훈 후보 욕하는 건데 탄핵 소추를 안 했으면 탄핵 심판까지 가지도 않았다. 국민이 108석을 준 것은 탄핵을 막으라는 것이었다. 왜 탄핵을 찬성했느냐 한동훈 후보한테. 대통령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그러므로 한동훈은 정치인이 아니다. 뭐? 한동훈이 탄핵을 찬성하는 바람에 법률적 판단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한동훈은 정치인이 아니다. 네, 여기까지는 개별 문장 하나하나의 논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인과관계나 이런 건 연결이 된다는 거죠. 나름대로는. 그렇죠. 네. 네. 심판을 소출 안 했으면 안 갔지. 그렇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게 될 것의 헌법적 효과는 결국은 거부권 을 무력화시킬 수 없고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의 어떤 구도이긴 하지. 그렇죠. 지지층의 구도에서. 네. 그래서 뭐 총선 결과 나온 다음에 탄핵과 개헌 지지선을 지켰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좋아했잖아요 실제로. 예. 그리고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한 거야. 물론 정당하는 옆에 이제 가로쳐야 되지만 계엄은 정치적 판단 사안이지. 네,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치가 아니지. 맞죠.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치는 아니야. 그렇지. 그건 정치가 아니죠. 정치는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리고 거기까지는 맞아. 그리고 한동훈 정치인이 아니야. 정말 맞아. 이거 제일 맞는 가장 맞는 말이야 이 말. 사람이 의도한 것과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맞아. 정치인은 아니야. 그리고 정권 잡은 사람이 무슨 내란을 일으키느냐. 워낙 답답해서 탄핵을 막기 위해,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탄핵을 막기 위해 계엄을 하기는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막았어야 한다. 법률적으로 보니까 그게 8대 0인 것이지 정치적으로 논했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당대표는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탄핵까지 끌고 가서 우리 당을 망쳐놓고 후보로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박근혜 때도 우리 자유우파를 괴멸시켜 놓지 않았느냐. 자유추파라고 제가 잘못 썼네. 네. 어쩌다 저렇게 됐지? 근데 이것도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우리 당도 웃기는 당이다. 한동훈은 당 경선에서 초장에 떨어뜨렸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초장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 당 경선 방식에 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넣냐는 그 얘기거든요. 당원으로만 해가지고 초장에 떨어뜨렸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여놨냐 8명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철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전 선거 운동하러 나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사실 본인도 안 될 거 알고 있었고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극렬한 극우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줘가지고 사전 선거 운동 1억이면 싸게 치는 거다 이러면서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뭐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의 요점은 그거군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대표 있을 때 네가 나서가지고 탄핵하자고 우기는 바람에 이게 헌재로 넘어갔어. 넘어가니까 8대 0이 되는 거야. 헌재는 법률적으로 보니까 넘긴 놈이 잘못한 거야. 이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는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8대 0으로 압도적으로 위헌 위법한 계엄이라는 것도 인정하는 거네 그럼? 그렇지. 그러면 법률적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뒤에 가져온 게 윤석열의 발언이에요. 내란죄 공판에서 맞아요. 지금 서로 물먹이는 제 발언을 하거든요. 보세요.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한참 졸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계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 계엄으로 인해 민주 헌정 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계엄은 하나의 법적 수단일 뿐이다.
네, 법적 수단이라고 지금 그랬어요. 네. 정치적 수단이라고 안 그러고. 그러면은 이철우가 말한 건 틀렸네요. 틀렸죠.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겠네. 예.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계엄 선포밖에 없었다. 장기 집권 계획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를 따져야 내란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 네, 진상규명 앞으로 이제 넘어가면 8대0으로 이미 해줬죠. 네. 끝났죠. 법률적으로 보니까 8대0 했잖아. 네. 지금 둘이 토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철우랑 윤석열이랑 네, 둘이 논쟁하는 느낌이 듭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철우의 말은 법률적으로는 잘못했는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옮은 게 잘못이야. 그렇지. 근데 윤석열이 갑자기 나타나고 아니야 법률적으로도 잘못인데? 그러니까 나는 법률적으로 했는데 왜 법률적 판단하지 말라 그래? 그렇지. 막 이런 거지. 내란인지를 따져 보잔 말이야.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윤석열은.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증인 신문하고 그러면 이제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둘이 같은 편 아니에요? 같은 편이죠. 하지만 저는 그래요. 아니 뭐 짓거리는 건 자유니까요. 뭐 마음대로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을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 노골적으로 튀어나오는 발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 주류 지지층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봐요. 한동훈 배제론의 핵심이 되는 이유가 딱 저거거든. 아주 솔직하게. 그럼 이분이 이렇게 명징하고 세게 말하는 것도 네. 그 주류 지지층 후보들 중에서 내가 탑 티어가 아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김문수, 홍준표가 있는데 내가 이 둘을 뭐 가능성은 없지만 누르고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더 세게 발언한다.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거지. 한동훈에 대놓고. 네. 홍준표는 저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생머리 얘기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네. 자기는 당선 가능성, 그러니까 적어도 그 후보로 선출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이제 저렇게 안 하는 거지. 근데 한동훈이 올라감으로써 이제 국힘 경선은 사생결단이라는 말을 못 하게 됐습니다. 사생결단이면은 생머리가 사여야 되는데. 아우 정말. 삼생결단이잖아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거를 남천동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장면은. 약간 비슷한 드립이 있었어요. 예. 근데 홍준표 후보는 확실히 나중에 자기가 본선 나가면은 좀 말을 바꾸려고 이 8인 경선 토론부터 약간 판을 까는 게 그러니까 계엄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말이 이상한 게 계엄은 잘못됐지만 나는 계엄엔 반대하지만 탄핵은 안 돼. 뭐 요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탄핵은 안 돼로 가면 사실 이철우하고 똑같은데. 네. 그럼 계엄은 잘못되고 반대한다면서 또 계엄이 2시간짜리 해프닝이었대.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사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본선 가서 말을 바꾸려는 거야. 그렇지. 양쪽에 다 담가놓고. 원래 홍준표는 경선 때는 이쪽 저쪽 다 얘기하는. 그러니까 다 얘기해놓고 나중에 항상 그랬어. 내가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그 이철우 예비 후보의 말 중에 가장 잘못된 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참 길게도 얘기하셨다. 계엄은 정치적으로 판단해야지 법률적 판단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근데 이 말도 되게 교묘하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건 당연히 정치가 아니지. 교수님 말씀대로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계엄은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 말도 그냥 그 자체로는 맞아. 예. 근데 그게 한 문장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네. 무슨 문제가 생길까? 어렵다. 계엄은 정치적으로 판단해야지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하고 법률을 연결해 보면 예. 정치하고 법률은 또 연결되잖아요. 예. 예. 이게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른 영역이다. 이건 맞는데. 예. 근데 정치하고 법률이 별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꼭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둘 다 해도 되는 거잖아. 둘 다 하지 그럼 왜 하나만 하자 그래 자꾸. 그러니까 둘 다 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하면은 정치적으로도 쫓아내버리고 탈당시키고 법률적으로 파면도 하고 그 국민의힘이 얼마나 좋았을까. 정적으로 탈당시키고 파면도 하고 얼마나 깨끗해. 물론 봉우리 말대로 했으면 국민의힘이 훨씬 지금보다 힘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철우가 얘기하는 건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네. 법하고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거나 정치가 이 말에는 때로는 정치가 법보다 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들의
근본적인 인식이에요. 네. 이른바 통치행위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정치라고 하는 거는 법에 정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건 아니야. 정치 우리나라 전 현대 민주공화국에서 정치는 법률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치가 법률을 벗어나는 경우, 법률 바깥으로 나가는 유일한 경우가 있어. 그게 뭘까? 정치가 법률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가는 거야, 아니면 정상적으로. 전쟁 때는 어쩔 수. 근데 그것도 헌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전쟁 때도. 전쟁 때 뭐 그냥 아무나 죽이면. 그러니까 아무나 죽이면 안 되잖아. 그거 다 법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지. 제네바 협정 같은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정치가 법의 영역을 벗어나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치가 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혁명? 그러니까 민중 저항에 의한? 뭐 그거는 극단적으로는 그렇지. 네. 극단적 정치지 이제 그게. 그러니까 법이 잘못돼가지고 정지시키는 거니까. 법이 잘못돼서 다수 민중을 억압하는 경우에는 혁명이 일어나니까. 뭐 국민저항권이라든가 이제 그 국민에 의해서 뭔가 기존 질서가 뒤집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도 큰 의미에서의 정치지. 뭐지? 근데 정당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 법을. 차떼기? 정당하게 그건 불법이잖아. 제가 약간 트릭을 깔아놨는데 예. 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법이잖아요. 예. 존재하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오히려 입법 활동이 그렇죠. 국회 활동이네. 입법 활동만이 유일하게 현대 정치에서 기존 법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법이 없는 걸 새로 만들어서 법으로 넣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지. 법을 창조하잖아. 새 계단을 만들려면 계단 끝까지 올라가야지. 그리고 기존의 법이 잘못해서 법을 고치잖아. 근데 그 과정이 합법적이어야지. 그 과정은 합법적이어야 되나 그 결과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정치가 법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건 딱 입법 활동을 통해서야.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고. 근데 입법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던 게 윤석열이고. 그러니까 내란이 된 거지, 그게. 그러니까 법을 벗어나서 입법을 해도 되는, 해야 하는 걸 심지어 의무로 가지고 있는 국회니까 헌법에 계엄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도 국회는 들어가지 마라. 그렇죠.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이게 내란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를 침탈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비상 입법 기구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거잖아. 심지어 대체하려고 그랬어요. 두 가지는 심각한 헌법 침해 행위예요. 우리 헌법은 입법부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지 못하게 해놨어. 왜? 그것만이 법의 창조 행위를 할 수 있는 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넘어서는 행위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입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으로 입법은 건드리지 못하게 해놨구나. 그렇죠. 야, 이게 확실히 헌법이 정말 깊은 뜻을 담고. 그럼요. 그런데도 계엄은 정치적 행위니까 법 위에 있다. 지금 이철우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말을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했다라는 게 충격적인 거지. 이철우 후보는. 그러니까 계엄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지만 법의 한계 안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의 한계 안에서 판단했는지 안 했는지는 법률적으로 물어봐야 돼.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 결과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머리 자체가 나빠. 그러니까 개념의 층위나 이런 게 잘못돼 있고 논리도 대엉성해.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형적으로 궤변인데 머리가 좋아서 하는 궤변도 있지만 머리가 나빠서 하는 궤변도 있어요. 이건 머리가 나쁜 거야. 개념의 층위하고 이게 서로 다른 개념들 똑같이 정치라고 표현되지만 서로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서 뭔가 턱 걸렸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의 발언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한동훈은 계엄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탄핵을 시키지 않았어요. 탄핵.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개별적으로 쫄아가지고 한 거지. 한동훈 말 듣고 한 게 아니야. 맞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대표는 표결권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자진하야 시키겠다. 무슨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거 해보려다가 흐지부지 돼가지고 사실 마지막에는 힘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계엄 다음날 쌍한 양쪽 한동훈과 한덕수 나와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우정 해볼게요. 대통령이랑 그러기로 쇼부 쳤거든요. 누가 니네들로 그러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봉훈이 말대로 마지막엔 힘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힘이 빠져서 그 거은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친한계가 조직적으로 딱 뭉쳐가지고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준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의원 개별적으로 그냥 한 거야 그냥. 지역구 국민들이 막 와가지고 난리치고 이러니까 쫄아가지고 나 재선 위험하겠다 싶어서 탄핵 찬성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걸 말리지 않았을 뿐이고 안 말리니까 교수님이 발견한 그 희대의 사진 네. 장동혁 뒤에서 웃고 있는 한동훈 그 사진 장동혁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왜 안 막냐고 정말 명작이에요. 명작이에요 그거는. 진짜로. 그거 좀 공중파에서 뿌려주면 안 되나? 난 이거 명작인데 사진. 퓰리처상 후보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오늘 그 표정 비슷한 표정 제가 좀 이따 가져왔고요. 아이고. 이철호의 말 중에 이제 소소하게 네. 너무나 큰 게 잘못이니까 이것도 크지만 소소한 게 정권 잡은 사람이 무슨 내란이냐. 근데 윤석열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 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걱정해서. 네. 내란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친위 쿠데타라고 그래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행위만 내란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네. 내란은 뭐죠, 그럼? 내란은 내 정권, 그러니까 내가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해서, 네. 혹은 헌법이 보장하는 임기 이외에도 집권을 계속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내란이죠. 예, 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 그거 잘못하면 윤석열 논리에 넘어갑니다. 응? 좀 이따 얘기할 윤석열 논리에. 어. 장기 집권을 획책했다거나 이거는 네. 부수적인 거고 옛날 계엄. 그렇지. 박정희 전두환이. 그렇지. 아니 그리고 저기 뭐야, 그 국군 통수권자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 들어가는 순간 내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란이 정의가 뭐냐는 거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죠. 국헌 물론 목적의 폭동.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미시키려는 시도. 그게 구체적인 거죠. 네, 국회 국헌 뭐 물론 선관위. 목적도 하면 이 목적이 뭔지를 모르잖아. 심중에 네. 있는 거니까. 네. 윤석열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뭐 내 목적은 그게 아니야. 근데 그게 심중에 있다고 해서 파악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바로 그 두 번째 얘기야. 네, 헌법기관.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하려고 한 거. 국회. 네. 네. 국회, 선관위. 선관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란이거든. 내란이 딴 게 아니에요. 음. 네. 다른 헌법기관들의 정당한 헌법적 기능 행사를 정지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국헌 문란 목적의 행위야. 그게 그러니까 내란이라. 국힘이 쓰는 워딩에는 그 내란의 그 뜻을 축소시키려는 프레임이 들어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네. 많이 들어가 있죠. 네, 네. 집권한 사람이 무슨 내란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내란이 꼭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 그렇죠. 내란인 것처럼 얘기를 처음부터 깔고 들어가고 있는. 예. 우리 여기에 많이 걸려 우리가. 예. 근데 이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심하게 말하면 멍청해서 또는 조금 이 인식에 지체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내란의 의미를 아직도 박정희 전두환 시대 그렇죠. 로 가지고 네, 있네. 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네. 근데 이게 먹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노인층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란이란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정권이 없는 사람이 정권을 뺏으려고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키는 게 그게 내란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엄연한 형법상의 내란죄는 바로 국헌문란 목적으로 여타 헌법 기능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의 사형이나 또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윤석열은 실제로 그렇게 내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빠져나가려고 저런 식으로 내란을 전두환 시대로 축소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내란죄에 관련된 나름의 문헌 탐독을 좀 했어. 근데 왜 저렇게 틀린 얘기를 하지? 빠져나가려고 그럼 탐독을 한 다음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프레임을 자꾸 설치해서 이거는 국힘한테 주는 지시야. 네, 맞아요. 네. 제가 이번에 뉴스타파 그 영화를 보면 다시 한번 느낀 건데요. 윤석열은 입을 벌리면 바로 거짓말이 나와요. 그냥 입을 벌리면 바로 거짓말이 나와요. 언젠가 나중에는 나 윤석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언젠가 나중에는 김건희가 시켜서 한 거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나는. 네. 형법재판 제대로 받으면. 그래서 아까 보였던 공판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보면 물론 말이 안 되지만 구체적으로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프레임이라는 게 아까 거업님도 얘기했지만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래야 내란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구나. 그렇지. 네. 근데 내란죄는 이게 증명이 안 돼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증명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실제로 피해가 있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 네. 내란에서는. 예. 내란은 의도만 가지고도 충분해. 그러니까 물론 그 의도가 구체적인 행위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그 의도라고 하는 건 헌법기관에 대한 정지 의도. 요거만 충족되거든. 근데 거기다 증명 앞에 뭘 붙였나 봐요. 민정전 질서가 무너졌는지. 그다음 장기 독재로 인해서 친위 쿠데타, 장기 독재용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 요 표현을 하잖아. 증명됐는지. 네. 이거 물증 있어? 내가 장기 독재 하려고 그랬는지 물증 있어? 이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놀랍게도 이쪽에도 물증이 좀 있거든요.
아저씨 술 먹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인데 물증 이쪽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노상원 수첩 있죠. 예. 거기다가 뭐 계엄 해제 의결됐는데 군 동원하려고 했다는 증언들도 좀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양반 여기서도 말하는 게 전부 거짓말인 게 물증 나왔다는 거 얘가 모를 리가 없고 그나마 이쪽으로밖에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박정희라든가 이승만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뭐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뭐 연임 시도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니들은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았거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기 독재로 나아갈 길을 닦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은 니들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안 했거든. 근데 아저씨 김건희가 했어요. 아 근데 저 말도 교묘하다. 그 민주 헌정 질서가 무너졌냐? 무너졌다는 현상이나 증거를 갖고 있느냐?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얼핏 들으면 그러게 그런 증거가 있나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데. 근데 있어. 증거도 있긴 있죠. 당연히 막 사람 막 때리고 그랬잖아. 기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나왔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그것도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내란의 형법상 개념을 보면 민주헌정 질서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지 않아도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갖고 행위를 하면 일대의 혼란을 일으켰으면 그냥 그 자체로 내란인데. 그러니까 그 행위는 완벽하게 증명이 됐거든. 지금 윤석열은 자꾸 막 뭐 몇 명이 죽었는지, 아니면 뭐 막 국회의사당이 무너졌는지 막 이런 거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이 내란죄 헌법상의 내란죄에서 내란 그 우두머리에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고 해놓은 게 이유가 뭐겠어요? 죽어야 돼. 이런 놈은 죽여버려야 돼? 이런 놈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놈은 목적어가 아닌가요? 그 누군지 밝히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물론 형법에는 이제 그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본 것도 있죠. 뭐 몇백만 원 이하의 뭐 벌금에 처하거나 뭐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한계선을 준 거잖아요. 한계선을 주고 나머지는 판사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조절을 하는 거잖아. 판사의 재량을 만들어 둔 거야. 판사의 재량을 상당히 줄여놨죠. 그러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사형하고 밖에 없어.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양형위원회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 둘 중에 하나야. 왜 그렇게 해놨겠냐고. 그리고 그 두 개가 사실상 별 차이도 없어. 그렇죠. 현재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도 없는 거지.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짓은. 물론 당연히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판사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딱 이게 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는지 아닌지만 봐. 아 유죄인지만 봐라. 유무죄만 보고 나머지는 여기에 형법상에 다 정해놨어. 유죄인 순간 거의 사회생활을 못하게 격리시켜야 되는 정도의 그럼요. 중범죄다. 심지어 이 중범죄는 대통령도 소출을 안 받아. 내란죄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건 절대 우리 헌정 질서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헌법과 형법이 명확하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판사가 어떻게 끼어들 여지가 없어. 지금 지기현이 하는 짓이 문제가 되게 많지만 만약에 이 형법이라고 하는 규정에서 얘가 뭔가를 쓸 수 있는 어떤 법 기술이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 그 틈은 정말 적어요. 그러네요. 이걸 무죄로 할 수는 없을 거고 유죄라고 한다면 무조건 법이 형량이 다 정해놨어. 법이 형량을. 이게 나중에 뭐 공소장 변경이 돼서 알고 보면 우두머리는 김건희였다 이러면 이제 감형의 여지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내란 중요 행위자가 되겠죠. 그렇죠, 윤석열이. 그렇죠. 근데 문제는 명목상 대통령은 윤석열이잖아요. 역시 내란입니다. 아 미치겠다. 공동수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헌법과 법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나는 무기징역도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아니 어차피 사형 내려도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 안 하니까 결국 자동으로 무기징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기징역 한번 없애도 될 것 같아. 아니면 총살과 사형만 내비두든지. 그래서 장기 집권 계획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노상원 수첩 외에는 사실 없고 수첩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능력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판례들이 있어요. 그 이상의 물론 저는 제대로만 뒤지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결국 수첩 수준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전환해서 내가 장기 집권하려고 했는지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니들이 어떻게 알아? 물증 있어? 이 얘기를 지금 돌려버린 거지. 내란죄에 대해서 잘못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윤석열이 그 다음 발언이 그게 있나 모르겠네요. 발언이 그 발언 뭐 그거 있잖아요. 잠깐만. 어떤 거? 여기 그래서 마지막에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판부한테
지금 내란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지 않고 증인을 막 이런 식으로 배정해 놓으면 어떡하냐. 예. 그래가지고 재판부가 지기현 판사가 처음으로 경고하잖아요. 네. 우리는 확실한 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라고 처음으로 그런 얘기도 하죠.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맥락을 알겠네. 내란죄에 대한 개념을 내가 잡을 거야. 너 잘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있는 근데 거예요. 세상 어느 재판에서 본인의 죄를 본인을 뭐 피의자가 규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완전 진짜 판사를 진짜 완전 물로 보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약해 보였던 지기현 판사도 거기에서 못 참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번이나 경고해. 애초에 왜 봐주냐고. 애초에 왜 풀어줘. 풀어주니까 저 입 나불대는 거 봐. 기사라 가지고 저.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별로 쓰잘데기 없는 계엄령에 대한 칼의 비유. 칼이 있구나. 칼 비유요. 예. 자, 깨주세요. 누가요? 칼. 계엄은 네. 칼이 아니지. 계엄은 총으로 했잖아. 탄도 가져갔잖아. 야투경도 썼잖아. 네. 뭐 장비 하나씩 다 얘기할까? 탄창도 가져갔고, 탄도 가져갔고, 방탄복도 입었어. 네. 네. 히포도 가져갔고, 진압봉도 잡았어요. 네. 예. 그거 다 얘기할 거냐? 그럼요. 칼은 없었다. 칼은 없었어. 아니 물론 기본적으로 대검이 있어요. 대검. 네. 대검이야. 그건 대검이고. 예. 무슨 얘기라고 했냐?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시간을 끌때. 아니 저런 말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계엄은 칼이 아니다. 저 말하면서 가치 중립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엄은 칼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계엄은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이렇게 쓰느냐 저렇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 네, 가치 중립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계엄은 그냥 칼과 동일하다면 그렇죠? 어떻게 쓰냐에 다른데 내가 이렇게 나쁘게 쓰려고 했는지 네가 증명할 수 있어? 지금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저는 여기 괜히 나섰다가 괜히 저까지 봉우리급으로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요. 이 칼을 그러니까 가령 얘가 이제 이거를 칼로 범위를 좁혀 놓으니까 약간 그런데 우리가 칼을 들고 다닐 때도 이게 인명살상용이 아닙니다라는 증거는 돼야, 그러니까 증명은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42칼을 한 10자루 들고 다녀. 그럼 나한테 일식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조폭이 아닌지 사람들이 알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역시 계엄도 마찬가지로 계엄을 정말 필요해서 썼다라면 이건 역시 법률에 정해져 있잖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 계엄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 네. 근데 그런 목적이 전혀 해당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건 사람을 해치기 위한 칼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지. 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윤석열이 칼을 썼다는 건 인정을 한 거네 그럼. 그렇죠. 사실 헌법재판소 때만 해도 아예 칼을 안 쓴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그래도 칼을 썼다고는 인정한 거네.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 내가 칼을 쓰긴 썼는데 살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니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살인하려고 칼을 꺼냈는지. 어쨌든 칼 꺼낸 것까지는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인정한 거지. 칼을 쓰긴 썼다. 근데 이 바보가 법률에 정해져 있다니까? 이 칼을 언제만 써라. 무슨 이유가 있을 때만 쓰고 그 외에는 내란이다라고 정해져 있잖아. 칼이라기보다 사실 폭탄에 가까운 건데. 네. 예. 그러니까 이 폭탄은 언제만 써라라고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그거 외에 네가 꺼내 들었으니 너의 목적은 이미 증명이 된 것이다. 그리고 경고용 계엄, 메시지용 계엄이라고 해놓고 칼을 썼다 그러면 어떡하지? 칼 들고 메시지 내는 건가? 칼 들고 내 메시지는 이거다 이런 건가? 칼이라고? 그럼 이미 사람을 해치기 위한 칼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으면?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칼 들고 메시지 낸 거면? 생각해보니까 여러모로 이상하긴 하네요. 봉우리의 탈출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칼을 뽑아든 장소가 이미 다 봤다니까 식당이 아니라는 걸. 그러네. 봤지. 칼을 국회와 선관위에서 꺼내 들었다는 걸 봤어 우리가. 그러니까 식당 아닌 데서 앞에 고기가 놓여져 있는 것도 아닌데 칼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해가지고 거기가 식당이요 이러고 있는 거야. 굳이 예를 들자면 칼을 뽑아 들고 남의 집에 몇 발짝 들어간 거군요. 그렇지. 그럼 강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우리는. 들어간 상태에서 아니 이 칼로 내가 요리를 할지 사람을 죽일지 어떻게 알아? 남의 집에 와서 왜 요리를? 근데 진짜 칼 들고 강도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수술할 건지 요리할 건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정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완전 사이코패스. 완전 그냥 범죄자가 아니라 그냥 수술이 강도가 아니라. 무섭지. 수술이 더 무서운데. 그러니까. 나를 수술하러 수술이 더 무섭잖아. 돈 뺏어가려고 온 게 아니구나. 나를 수술하러 왔구나. 야, 너무 무서운데. 그렇지. 이거 자백인가요 그럼 지금? 네.
자백이네. 자백이야.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보면 이 사람이 칼 들고 뭘 할지는 너무 명백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사람 치는 거 말고 뭘 해봤는데 지금까지. 고양이 날다님 댓글이 너무 웃기다. 응? 강도가 칼 들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막 요리를 해? 부엌에서 계란말이 한다. 자, 그것도 불법. 그것도 범죄야. 그것도 범죄. 그렇지. 이미 칼을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범죄인 거예요. 네. 범죄 성립. 거기서 요리를 하든, 네, 뭘 하든. 네. 네. 무슨 이미 범죄 성립 끝났다고 이 양반아. 그러니까 법정 가서 지금 이 상황에 법정 가서 저런 변명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성은 인정해 줄 만한데 끝까지 거짓말하는 근성 하나는 정말 인정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우리 많이 알려줬지만 법정에서의 개소리와 법정에서의 사람 소리의 차이를 진짜 멋있더라고요. 보여주죠. 저는 이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문학적 소양도 있어. 이분이 사실 저희가 몇 번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을 날려버린 사람이거든요. 네. 국회에서 청문회에서도 강선영 의원이 자꾸 그 군인들이 가서 맞지 않았냐, 마음 아프지 않았냐 그랬더니 마음이 아팠다. 우리 보고 국회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하고 맞닥뜨리지 않았느냐, 마음이 아팠다라고 아주 진상을 얘기해버린 멋있는 군인인데. 제가 위에는 지금 잘못 적힌 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아이고야. 네. 한덕수 그 총리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거에 포맷에 아마 들어가서 이제 그런데요. 김형기 대대장이고요. 네. 다행히 이건 누구도 저분을 한덕수 총리를 안 볼 겁니다. 네. 너무 다르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분하고 재판에 이날 같이 나온 조성현 수방사 1경비 단장이 두 분 다 좀 마음을 먹고 왔나 봐. 두 분 다 국회에서랑 헌법재판소 갔을 때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되게 수위가 높아졌어요. 좀 화가 났나 봐. 그 윤석열의 뻔뻔함에. 그렇지. 그래서 조성현 당장도 되게 적극적으로 비판했고요. 김영기 대대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 왔고요.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군생활을 해왔는데 지난 12월 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그럼 제 부하들은 항명도 내란도 아니게 됩니다. 멋있다.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내 부하들이라는 얘기죠. 네. 끝으로 우리 군이 다시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끔 제 뒤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철저하게 날카롭게 혹은 질책과 비난을 통해서 우리 군을 감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어 하나 빼놓을 게 없네요. 구절구절이 정말 훌륭해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말을 그대로 비틀어가지고. 진짜. 이 다 윤석열이 한 말이고. 그대로 바로 이게 그 면전에서 엿을 매긴 그 방식이잖아요. 되게 윤석열이 졸다 깼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 듣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근데 정말 이진우, 여인영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충성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면에서 윤석열 일당하고 정반대.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어떤 조직인지 명확히 알아. 그래서 나는 항명을 했을지언정 내란을 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내 부하들은 내 부하들 잘못이 아니야. 만약에 죄를 물으라면 나를 물어. 얘네들한테는 항명이라든가 내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죄를 물을 수가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은 되게 훌륭한 일을 했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을 했거든. 그때 이분께서 그 현장에 있던 군인들한테 절대로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니네가 욕을 먹고 두드려 맞아도 참아야 된다. 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리고 부하들은 그 명령을 따랐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이분이 항명죄로 처벌된다면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죠. 불법적 짓이었으니까. 그렇죠. 누구도 여기서 처벌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김영기 대대장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우리가 그러니까 숨겨졌던 영웅이 이제 한두 명씩 드러나는 건데 그때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 시민들하고 대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혼란 상황에서도 자기가 판단을 한 거지. 이거는 지시가 불법적인 거야. 이건 이행할 수 없는 거다. 근데 이미 군인들은 시민들과 대치상에서 흥분했어, 자기 부하들은. 근데 그거를 말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 이게 말로 하니까 쉬운 거지. 거기 현장에 있는 군인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엄청난 결단이거든요. 그럼요. 진짜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결단하신 김에 그냥 그대로 용산으로 가셨으면. 그러니까 우리 군이 다시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끔 제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철저하게 우리 군을 감시해 주십시오. 이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예요? 이것도 너무 멋있는 게 국민들, 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진짜 멋있는 사람. 나는 이건 육사 폐지해달라는 얘기로도 들리더라고. 그리고 전 맨 마지막에 죄송합니다를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가 죄송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도 죄송하다는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을 알아요. 네. 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야. 입니다, 진짜.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승복과 서가를 한 적이 없죠. 단 한 번도 걔 일생을 통틀어서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바로 아까 이철우와 윤석열의 서로 개소리에 이제 사람의 소리를 여기서 봤고요. 너무 상쾌하네요. 사람의 사람 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보여주잖아. 이분은 랩을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대꾸를 확실하게 아는 분이야. 그리고 저는 너무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서 조성현 단장하고 김영기 대대장 법정 발언을 보면서 아니 진짜 이 법조인들보다 우리가 이 법조인에 대한 환상이 안 그래도 이미 깨지고 있지만 진짜 많이 깨지는구나 이번에. 그렇다니까. 사실 우리는 군인들한테서 사실 논리나 법리 같은 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숨겨져 있던 군인들이 더 똑똑해 말하는 거 보면 그런 것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국힘의 주진우 의원 말하는 거 보면 야 이게 법조인 출신이라서 법을 아는 게 아니구나. 진짜 멍청한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나 같으면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에 이름 바꿨다. 재수 없어서. 그 정도면은 내 이름 난 못 쓸 것 같아. 그럴 것 같긴. 차라리 내가 그냥 졌다라고 생각하고 바꿔. 그 이름 너 가져라 그냥. 너 해. 이것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주진우. 야 교수님. 평론 가십니다. 자 교수님이 이런 말 하는 거는 주진우 의원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무죄 나올 리 없어요. 잘 자세요. 이것도 그거였지만. 주펠레 다 틀려. 파기자판 주장하는 건 진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진짜 못 들어줄 수준이야. 이거는 진짜 파기자판. 듣는 순간 나도 알겠어. 저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나경원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정말 쓸모가 없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제 그 직이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 타이틀이나 직업만으로 그 사람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거다라고 믿을 이유는 절대 없다. 두 번째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그렇죠.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훌륭한 법조인도 많죠. 있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있잖아요. 양지. 웃으면 안 되는데 훌륭한 분 맞지. 그분은 그냥 법조인이에요. 왜? 훌륭한 분 맞지 왜? 그냥 법조인이라고. 법을 잘 아는 법조인. 거기까지만 합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뱀장어 소리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개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미끈한 뱀장어 소리 나오고 FT 인터뷰인데 제가 일부러 다시 또 가져온 이유가 심각성에 대해서 일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한번 보죠. 4월 20일 주말에 공개된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고요. 그 선출되지 않은 총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행인데 이렇게 권한을 막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된다.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 근데 이거는 너무 대놓고 얼마 전에 나온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본인 탄핵을 기각해준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거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권한대행한테는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헌재도 왜 저런 인간을 살려줍니까? 바로 통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영어로 하면은 소문이 안 나겠지라고. 이제 AI 시대 챗GPT가 다 해줘. 챗GPT가 당신보다 영어 잘할 걸.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죠. 양국 다 윈윈 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준비를 하겠다. 나는 근데 이게 이 윈윈이요. 한국 미국 윈윈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한덕수 윈윈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둘 다라고 해도 보통은 이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데 둘 다 윈윈이라 그러는데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둘에는 나한테도 좋고 미국한테도 좋고 한국은 내 알 바 아니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거잖아. 이게 정말 우려스러운 거야.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와 상업용 여객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미 무역 흑자 축소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 대놓고 우리의 무역 흑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컨텐츠 업체에 부과하는 인터넷 네트워크 망 사용료 등
미국이 불만을 제기해온 비관세 장벽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 네. 이거 규제 철폐해주겠다는 네. 얘기죠. 그러면 둘 다 윈이 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잖아. 아니, 우리는 지는 거잖아. 우리는 네. 손해만 보는데. 그러니까 윈 루즈잖아. 네. 그냥 미국이 이기는 거지 저러면. 네. 그러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려야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그것도 해주냐 물어봤더니 아직 명확한 틀은 없지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논의할 수 있으면 있는 거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논의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무튼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만으로도 예. 이게 엄청 논란이 됐습니다. 그럼요. 네. 이거는 논의를 안 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빠져나가기 얼마나 좋아.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빠져나가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자가. 그렇죠. 그렇게 막 해도 돼요? 네. 권한대행인데 그랬더니 나는 대통령하고 권한이 똑같다 이래버린 거지. 이 기자가 계속 보면은 걱정되나 봐. 질문들이 그런 질문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 맞아요. 이런 그런 식으로 뉘앙스로 물어보더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끈하면서 무슨 소리야 나도 대통령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기 방위비 재협상 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왜 그렇게 미국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냐. 맞아요. 그 이 질문 얘기를 해. 네. 이게 이제 영국계 경제신문이다라고 하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국계는 미국하고 이해를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네 관점에서 보면 자기네들도 협상을 해야 되는 상대란 말이야. 협상 대상이죠. 그러니까 근데 너네가 왜 이렇게 너무 미국한테 잘해주면 사실은 나머지 나라들에게도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문한 거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러니까 이거 사실 되게 창피한 질문인데 그렇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거기서 한덕수 희대의 명언이 나오죠. 한국의 부와 성장, 경제 발전, 산업 역량, 문화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다. 네. 그것도 영국 기자한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심지어 이상 너무 기괴해. 나 나중에 이 인터뷰한 기자 만나고 싶어. 속으로 무슨 생각 들었어? 그러면 F 워드 나오고. 근데 진짜 비하인드 들어보고 싶어. 진짜 MF 워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별 신기한 놈이 다 있네. 이런 생각했을 거라고. 이게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원문으로 본 게 아니라 해석해서 보도해주는 한국 보도만 봤는데 네.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은혜롭다라는 말을 썼다는데 진짜예요? 네. 은혜롭다라는 용어도 썼대. 그레이스풀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걸 썼나 봐요.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 아니었으면 안 됐다. 은혜로운 나라다. 뭐 이런 표현도 썼대.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동안에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의문이다 했는데 이 인터뷰 때문에 의문이 풀렸어. 완전히 얘는 풀렸죠?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네. 진짜 매국. 진짜 정말 팔아먹는데 그게 팔아먹는다는 생각도 못 하고 있고 미국이 은혜롭다는 생각 하고 있구나 진짜 진심으로. 네. 이거 한국 전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 네. 그리고 이게 혹여 지 머릿속은 그래도 정말로 만약에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관료를 그렇게까지 오래 온 사람이 어느 것까지 말하고 어느 거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감각조차 없냐고. 대통령을 당연히 할 사람도 아니지만 하면 큰일 낼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 계속 빵빵하고 다니니까 한덕수 대선 후보로 나오면 지지하실 겁니까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니까. 근데 옆에서 지금 상당히 펌프들을 넣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 들었거든요. 펌프 넣고 있고. 근데 펌프를 넣을 거면 이런 거 못하게 해야지. 근데 펌프라는 게 사실 너무 다 잘하시지만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는 못해. 뭐 무조건 다 잘한다 그래야 돼? 잘하십니다. 뭐 이렇게 나가야 그게 펌프가 되는 거죠. 아니면 펌프질을 넣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저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고요. 제가 월요일 날 이제 했던 약간의 그냥 가설인데 브로커가 붙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브로커.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하여튼 이게 이쪽이 한덕수 쪽이 몸이 다른 거야. 어떻게든 미국하고 다리를 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 근데 그 다리를 놓으려면은 그냥 뭐 전화한다고 트럼프가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좀 실무진 단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실무진이 계속 이렇게 뭔가 원하는 대로 잘 못 만들어 주고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게 비선이 이제 통하면서 이런 거 하면은 협상 좀 되고 서로 좀 연결도 해서 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누군가가 끼어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전 들어요. 단순한 실무진 영역이 아니야. 굉장히 힘이 있는 비선이네. 그러니까 저는 로비가 붙었다라고 봐요. 그럼 미국 쪽의 로비일 수도 있겠네. 그렇죠. 미국 쪽의 로비라는 게 설득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따 대고 저렇게 노골적으로 핥아주는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한덕수 대행은 또 그냥 평소에 미국 사람 좋아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영어 잘하는 게 항상 장난이잖아요. 저 양반은.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로비가 붙으면 또 되게 좋아했을 가능성도 있어. 그럼 내가 더 인정받은 느낌이 나. 그렇죠. 마치 내가 미국이 선택한 차기 대권 후보.
그런데 그 로비스트는 실제로 언제나 개뻥치고 다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고, 원래 브로커들의 특징인데 이러면서 뭔가 그리고 그러면 너한테 줄 수 있는 일종의 커미션이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지를 또 엄청나게 뻥빠를 쳤을 거야. 네. 사실은 미국이 고른 호구잖아요. 네. 아이고야 환장. 진짜 큰일 났어 근데 이걸 진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뭐 여러 가지 압박들을 들어가서 절대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번에 쓸데없는 짓 하면 그거 나중에 책임 물을 거다. 라고 관료들한테 완전 다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 불러다가 다 얘기하고 누가 뭐 최상목이든 누구든 계속해서 그걸 추궁하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함부로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상태. 그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탄핵 장전해 놨거든요. 만약에 협상하러 미국 날아간다 그러면 바로 탄핵입니다. 당장 근데 좀 있으면 협상하잖아요 지금. 최상목이랑 안덕근이 가가지고. 근데 최상목은 그다지 협조적인 가지 않고. 최상목은 약간은 외교적인 수사를 쓰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 왜냐면 한덕수 대선이 최상목한테 무슨 완전 남의 일이지 그게 뭔 상관이야. 저 양반이 대선을 나가든 말든. 야 지금 이 판국에 그럼 우리는 최상목을 믿어야 돼. 최상목 믿나기보다 그 인간이 이기적인 걸 믿어야지.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왜 이렇게 좋아하고 있어 저 사람? 뭐야? 저렇게 행복한 시기가 있어요 지금? 이 판국에? 되게 좋아하네? 뭐지? 제가 이거하고 요 다음 거 보여드리면 아이고 똑같죠 표정. 둘이 왜 이렇게 표정이 똑같아? 뭐지? 근데 나는 저게 즐거운 표정으로 별로 보이지 않는 걸? 이게 그 홍준표 후보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하던 당시의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묘하게 어색한 웃음을 지금 억지 짓고 있는 웃음. 건데. 네, 억지 웃음. 저게 약간 좀 안면 경련 난 것 같은 웃음이잖아요, 저게. 아 진짜로 웃을 땐 사람이 저렇게 그러니까 안 돼요. 입이 이렇게 억지로 찢어져 있죠 지금. 카메라 나 비춰. 네.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씨는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여기가 맞아.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웬만하면 일을 안 드러내는데 어쩔 수 없이 활짝 웃으려면 드러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중간께 이게 미디어 이벤트거든요. 서로 그 짝짓기 하고 나서 짝을 지어주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신나게 웃으라고 더 웃으세요 이런 거 하는 맞아요. 포토타임이었어요. 네, 포토타임.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매칭이 됐으니까 저런 식으로 어색하게 또 웃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랑의 짝대기 됐으니까 둘이. 근데 그나마 홍준표가 좀 표정이 자연스럽긴 하네요. 그나마. 그나마 앞에 오래 서봐서 그런지. 그렇죠. 자연스러워. 저 경련이지 저게 무슨 웃는 거야 저게. 홍준표 후보. 여기다가 사실은 그 사진 넣으려 했거든. 어깨 탈골 사진. 어깨 탈골. 한동훈 후보 한참 퍼지고 있는 사진이 있어. 어깨 탈골 사진. 진짜? 한동훈 후보가? 네, 어깨 탈골 사진을 붙이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저널리즘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볼 때 이거 피드백이 올릴 것 같은데 왜 이걸 몰랐지? 그렇게 재밌는 사진이 있는 거를? 어깨 탈골 사진 혹시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 사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옆에서 보니까 맞더만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이제 세 가지를 다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야. 제가 이것을 뭐 굳이 외모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모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외모가 아니죠. 왜냐하면 저건 자기가 알아서 넣은 장치잖아요. 외모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좀 좋은 거 좀 쓰시지.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막 딱 붙이는 게 있어요. 거의 한 몸처럼. 한 몸처럼 딱 붙이는 게 있어. 그거 좀 몇 푼 더 쓰면 되는데 뭐 돈이 아까웠나? 근데 오늘 얘기한 거 있잖아요. 자기가 턱걸이 한 30개쯤 한다고. 아 그랬어요? 진짜 잘한다. 거짓말 하시네. 그래서 탈골된 거야. 교수님 요즘에 너무 짓궂죠. 거의 거업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요새. 어깨 안 탈골 되는 걸 하려고 막 하니까 탈골되지. 심지어 조롱의 달인 거업님이 모르는 어깨 탈골 사실까지 미리 알고 계시네. 근데 한동훈 후보가 제가 어깨 탈골 사진을 검색했더니 진짜 우리 네티즌들 나빴다. 진짜 별의별 사진이 다 있다. 별의별 사진 많아. 미쳤다 진짜. 가발 불쾌한 골짜기 막 이런 사진도 있어요. 저거는 어깨 탈골이 아니라 양쪽 가슴 위치가 각기 다른 사진이잖아요. 미치겠다. 제발 좋은 것 좀 써. 미쳐버리겠네 정말. 몇 푼 더 쓰고 좋은 거 좀 쓰라고. 저는 아직도 저 심리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걸 입는 왜 그렇게까지 몸이 좋아 보고 싶다고? 내가 장담컨대 대한민국에 40살 넘어가는 남자 중에 저 심리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진짜 난 이해가 안 돼. 아무도 없다고. 누군가가 그 코디를 해준 거예요.
코디 붙은 지 오래됐고 이제 코디를 하면서 근데 이제 왜 맨몸에 걸쳐야 되는 옷들 있잖아요. 이게 양복 같은 거야 보정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제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되게 정말 없어 보이는 양복을 벗는 순간 없어 보이는 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원래 양복은 전투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야. 양복 자체가 그런 기능이 있거든. 몸을 굉장히 각 있게 만들어줘요. 각 딱 나오게. 그래서 양복 진짜 남성 양복은 여성의 화장에 버금가요. 좋게 만들어진 양복은 정말 체형을 많이 고정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양복을 입었을 때 태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의 몸이 좋은 가능성 별로 없어요. 양복이 비싼 거일 가능성이 양복이 좋은 거일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그러니까 양복을 벗는 순간 그게 확 하고 차이가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좋은 오토바이나 이런 걸 타면 탈수록 점점 그걸 타면 탈수록 사람이 사실 쪼그라들거든. 원래 오토바이는요 1000cc 넘어가면 내가 오토바이 타는 게 아니에요. 오토바이가 나를 태우고 달리는 거예요. 나는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거예요. 야, 초밥의 생선처럼.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야. 좋은 비유예요. 초밥의 생선. 와사비 많나요? 와사비 때문에 붙어 있는 거야. 진짜. 이 외교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거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진짜 나 이 사람 이상한 사람 같아. 일단 읽어드릴게요. 일단 읽어봐야 저는 이걸 들으면서 뭐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간단한 얘기를 뭐 이렇게 길게 해. 딱 요 생각인데 읽어드릴게요. 저는 일찌감치 트럼프의 외교안보 전략을 일찌감치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쓸모없는 자랑 중에 하나. 난 처음부터 알았어. 그럼 처음부터 말을 하지 그랬냐. 말했대. 7월 전당대. 자기가 말했대요 심지어. 그러니까 자기는 트럼프 당선 전부터 트럼프의 당선과 당선 이후에 외교안보 정책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작년 7월 전당대회에서도 내가 비중 있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트럼프의 정책을. 지금 미국 외교안보 브레인인 에브리치 콜비 국방차관이 작년 7월 전당대회 나의 발언을 보고 브라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X에다가 올렸다. 야, 나 진짜 야, 이게 토론에서 나온 얘기잖아. 네, 토론에서. 이게 심지어 경선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브라보 이게 자기 입으로 했어요. 난 이걸 듣고 있었어, 영상으로. 나 이거를 마음 같아서는 영어로 하고 싶었을 거야. 브라보 다음 것도. 브라보 다음 것도. 그런데 노래 가사처럼 브라보 이럴 수는 없으니까. 혹시 브라자라고 한 거 아닙니까? 나는 대선 경선 토론에서 다른 사람이 SNS에 나 칭찬했다라는 얘기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진짜 빈곤한 자야. 야, 진짜 대단해.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X에 올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브라보에서 완전히 기가 막혀가지고 X가 X로 안 보여. 바로 욕 같은 거야 바로. 미칠 것 같아 진짜 이 사람. 이것도 약간 자기 그 자아에 대한 소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왜 이런 걸 자랑해?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자기가 뭐 서울법대를 나오고 일찍 검사 돼가지고 오랜 기간 공직에 봉사했단들 우리나라의 이런 법조 계통에 근무하던 공직자들이 외국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지. 특히 검사 그 직업 자체의 성격이 그래. 그러니까 검사는 특히 더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국내용으로 키워지게 돼 있거든. 가끔 연수 보내줘요. 그게 그냥 보상이야. 그거 가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석사 하나 땄다고 자랑하라고 그냥 해주는 거야. 그건 거기 가가지고 공부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지. 물러가지. 근데 그 과정에서 솔직히 말하면 컴플렉스가 있어. 이를테면은 유학 가가지고 뭐 학위를 땄다거나 뭐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거든. 그거라도 했어야지 내가 막 잘난 척이라도 하고 그럴 텐데 그게 없으니까 더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거야. 그 컴플렉스의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진짜 웃긴다. 아니 그러면은 예전부터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럼 이제 앞으로에 대한 예측도 곁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오고요. 안 하잖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남들이 모르는 걸 또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은. 자 그리고선 끝에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기가 막힌다. 끝에도 나는 한국의 법조인이자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뭐 어쩌라고요. 그리고서 갑자기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젊어지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젊어지겠다는 얘기야? 젊은 정상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젊어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도 젊은 못해. 봐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젊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은 마치 내가 무슨 팅커벨이라도 돼가지고 이게 통 치면 세계 정상들이 막 젊어져? 말도 안 문장도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인간이
미국 변호사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 네. 광화문에 촛불 집회하듯이 모일 수 있어요. 정말 많아요. 아 그렇구나. 네. 우리나라에 미국 CPA 딴 사람들 얼마나 많고, 네. 네. 미국 변호사 자격증 딴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리고 지금 통상교섭과 예. 외교 협상 이런 거에 있어서 대체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이 여기서 왜 나오냐는 거야 나는. 예. 진짜 이게 뭐라고 평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정책 비전이 들어가 있는 발언도 아니고 그냥 나 미국 사람이 칭찬해줬다. 나 미국 변호사 자격증 있다. 외교안보 잘할 거야. 뭐 이거니까 지금. 네. 아, 진짜 난 내가 들어본 정치인의 자기 자랑 중에 최악인 것 같아요. 최악이야. 최악. 나는 옛날부터 알고 있어갖고 내가 말한 거를 미국인이 칭찬해서 그걸 X에다 올려줬다. 뭐 어쩌라고? 이런 후보입니다. 네, 이런 후보예요. 야. 이러니까 요새 매일매일 그 퇴근하면서 차에서 그 라이브 방송하던데 거기도 보면은 약간 이게 대선 후보 본인이 지금 대선 후보가 아니라 약간 연예인처럼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살짝 그 느낌. 라이브 방송을 보면 자기가 후보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후보가 된들 요번에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 사람 애초에 자체가. 하지만 적어도 차차기는 나야. 나를 위주로 굴러갈 수밖에 없어라는 강한 확신이 있어. 그래서 이 사태를 지금 즐기고 있어요. 맞아요. 네, 상당히 즐기고 있어요. 이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고 있는 거야. 하기사 스포트라이트 기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성격이잖아요. 좋기도 하겠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새우깡 봉지 들고 제가 찾아보니까 새우깡이 최초로 농심에서 발매된 게 1971년이래요. 맞아요. 네. 또 그날 보면 라이브 보면 알겠지만 시계도 세이코를 차고 왔어. 이 시계가 자기랑 나이가 비슷하대. 그러니까 막 대가리 썩고 준비를 나름대로 서사를 만들고 있는 거지. 71년에 나온 새우깡을 먹으면서 70년대에 나온 저 있네 세이코 시계를 차고. 근데 그러니까 저 차량은 누가 봐도 차량용 차량이거든요. 네. 실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야. 뒤에 짐이 전혀 안 실려 있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를 어설프게 따라하긴 하는데 그 에센스 이재명 대표가 차 안에서 라이브하는 에센스는 현장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맨날 아무 이유도 없이 라이브 하진 않아요. 그래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지. 참 희한한 사람이야. 그 서태지 얘기 계속하는 거의 연장선이네 저런 게. 그렇죠. 네. 뭐 시계, 새우깡 뭐 이런 게. 뭐 언더 73 뭐 이런 거 만든 것도 지가 태어난 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 참 진짜 좀 안 됐다. 보통 저런 거는 한 중고등학교 때 졸업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내 중심이라는 착각은. 중고등학교 때도 그러면 좀 애 이상한 애죠. 네, 왕따 당하죠. 친구들이 안 놀아줘요. 그러니까. 네, 재수없게 굴면. 근데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저게 저렇게 보존이 돼 있지? 신기한 양반. 다음 발언은 제가 못 본 발언 같은데. 네. 그래서 마지막 게 이제 동아일보 보도를 가져왔어요. 네. 여러 가지 발언들을 이제 실어놓은. 지금 이게 국민의힘 상황이다 이겁니다. 네. 자 일단 한동훈이 홍준표 후보와 서로를 지목해서 내일 둘이 연달아 토론을 합니다. 3시간. 네. 그런 1대1 조편성에 대한 기사인 것 같은데 일단 찬탄파 2명 반탄파 2명으로 지금 짜여져 있죠. 구도가. 그리고 1대1 맞수 토론 지금 진행 중이고요.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찬탄파인 한동훈 후보를 서로 지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았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지명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3시간 끝장 토론 내일 하고 그리고 찬탄파는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중도층 여론에 반탄파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당심 보수 지지층 여론에 적극 지지를 호소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대선 경선인데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네. 동아일보도 참 찬탄 반탄 이름 붙여가지고 보도하고 있는 것도 한심해요. 찬탄 반탄. 네, 그동안 탄핵해서 가결되기까지 가결되고 이제 인용되기까지 동아일보가 그래도 나름대로 보수계열 신문으로서는 잘했는데 결국 자기 버릇 못 버리고 찬탄 반탄 얘기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워딩인 거잖아. 네. 반탄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민주사회 기본 질서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무슨 찬탄과 반탄이 있어. 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과 아닌 놈들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번에 그 교수님 매부쇼 나갔을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탄핵 심판 상황과 더불어서 파면된 이후에도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사실 탄핵에 반대하거나 윤석열을 조금이라도 옹호하면 애초에 그냥 들어갈 때부터 비판적으로 들어가서 보도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 공론장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스포츠 중계하듯이 이쪽도 뭐 몇 점을 올렸습니다. 이쪽도 몇 점을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보면 찬탄 반탄 2대2입니다. 치열한 경선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니까 반탄파가 뭔가 정상적인 사람인 거죠. 정상적인 정치 세력인 그렇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은 정치 시사 뭐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 찬탄반탄 2대2가 된 게 국힘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이라는 거야. 최악이에요? 이보다 나쁠 수가 없대. 이렇게 돼버리면 한덕수가 나와서 변수로서 아무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결국 한덕수가 나와서 노리는 거는 그럼 찬탄에 붙을 거야? 반탄에 붙을 거야? 어디 붙을 거야? 근데 한덕수는 도대체 어느 쪽이야? 그것도 모르겠네.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계엄 동조파야? 아니면 계엄 반대파야? 거기다가 또 윤석열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냐 또? 예. 이런 상황에서는 국힘은 이 모든 힘을 하나로 결집할 수가 없게 된다.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심지어는 저는 흥행 요인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치, 망했지. 너무 감이 떨어졌어. 맞아. 국민의힘은 네. 자기네들은 뭔가를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뭐 무슨 바퀴벌레 얘기도 하고 뭐 바퀴로 태어날래요? 바퀴벌레 네. 태어날래요? 네. MBTI 얘기하고 막 네. 신나가지고 또 거기 그 무슨 호준석인가 네. 그 YTN 앵커 출신 맞아요. 걔가 MC 보더라. 참. 그 당에서 아무리 당에서 하는 거라도 그 당 사람이 앉아가지고 사회를 보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돈 쓰기 싫었나 봐. 돈 쓰기 싫은 거지. 돈 쓰기 네. 싫은 거야. 그 앵커 출신이라고 게 잘할 것 같아요. 네. 토론 진행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그럼요. 근데 그 토론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냥 보여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네. 그리고선 서로 막 의자 뺏기나 하고 앉아 있고 이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선거 전략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흥행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쯤 되면 흥행이 망했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의 흥행의 기준은 그러면은 대선이니까 전체 국민들한테 흥행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당 안에서만 흥행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거대한 집단 사고에 지금 빠져 있어서 왜 서로 이렇게 왜 뭐 끝나고 나면은 방송이나 이런 거 하고 해서도 야, 누군가 방송 잘 봤어. 너 잘하더라. 이러면은 왜 그 정도는 뭐.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아 그래요?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그러는 거.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주변에 누군가가 알아주는 거 이게 가지는 힘이 되게 크거든요. 지들끼리 서로 잘한다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 8명, 4명끼리 네. 지금 아마 이제 원내대표하고 막 비대위원장 막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요번에 그거 재밌던데? 그러니까 자기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완전히 단절됐구나. 네. 그럼 완전히 고립돼 있네. 근데 자기들만의 가끔 세계.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막 다루는 건 사실은 다 조롱하려고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그거 가지고 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우리 경선 얘기밖에 안 하네. 흥행된다고. 민주당 경선 얘기 아무도 안 하네.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있고 여기는 바퀴벌레냐 바뀌냐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쪽으로 시선이 가지 조롱하려고. 그리고 진보 유튜브 쪽에서는 이 등신들을 뭐하냐 이러면서 막 비웃고 있단 말이야. 그걸 관심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네.